소비자 물가 고공행진 엔화 사서 쟁여놓자.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7월에 3.3% 올랐습니다. 안 떨어져요. 예. 실제 추세선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월에 4.3%를 기록하고요. 예. 그리고 2월에 3.3%까지 떨어지더니요. 3%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죄송합니다. 7개월 연속 3.3%,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물가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심지어 물가가 마이너스로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올라간다고 한들 말입니다. 0점대예요. 0점대. 2020년에도 보시면 1월에도 0.7% 올랐잖아요. 안 오릅니다. 일본의 물가는. 예, 일본식 불황이라고 해서요. 디플레이션이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5% 올라가더니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예, 1분기 말에 3월 말이죠. 1.2%까지 올라가더니요. 이게 12월에 가니까 4% 그리고 올해 1월에 오니까 4.3%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요즘 일본에 계신 분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본의 물가 살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리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물가가 떨어질 줄 알았지만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물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물가가 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원자재 사오는 것도 비슷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그나마 말입니다. 핵심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 이거는 예, 계절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계절성이 있는 거라는 게 결국 농산물이죠. 이거 제외하고요. 또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 제외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7.1%, 7월에 3.1%로 떨어졌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가. 1월에 4.2% 떨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3.1%도 높고요. 게다가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 야, 이게 예상보다가 고물가 시대는 일본도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시장의 전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경우 말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 말입니다. 현재 금리는 말입니다.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1%라고 딱 이렇게 고정을 안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넘어가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장기금리에 대한 예, 변동 용인폭이 1%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단기금리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거 예, 이걸 안 올렸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요.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정부가 긴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채권이 나오면 여전히 예, 중앙은행에서 계속 매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뀔 수밖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원엔 환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예, 많이 올라 924.14까지 올라갔습니다. 924.14.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원엔 환율은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원엔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 엔화 싸다. 이게 800원 매트로 떨어졌을 때도 있잖아요. 지난 7월 4일에는 896원까지 떨어졌고요. 지난 7월 31일에는 898.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서 924원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본 우리가 몇 번 갈 거냐 평생을 두고 거기에 곱하기 엔화를 950원 밑으로가 되면 계속 분할해서 사시자. 그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900원이 깨지고 890원대가 되니까 왕창 사시더라고 엔화를. 예, 그 지점에 엔화가 없다고 하니까 갖고 와서 팔아라. 그러면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20일 이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일 때도 했죠. 그때가 1191.3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일본 경제가 뭔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봐야지 알고요. 현재까지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엔화가 약세니까 그렇거든요. 결국은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결국은 기준금리의 인상인데 기준금리 인상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어떤 식이든 저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축을 중단하지는 않을지만 통화 완화를 중단하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긴축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살 필요는 없지만요. 그때 분할 매수로 여윳돈으로 엔화를 사두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여윳돈으로 반드시 사십시오. 여윳돈으로 사야지 안 팔고 오래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900원을 1100원에 판다 이래도 나중에는 좀 좋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엔화 엄청 사거든요. 실제로 엔화 예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엔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물론 투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은 제가 정보를 줄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만 분할 매수로 계속 사다 보면 이득이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